예,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은 황해도 해주시입니다. 전 2023년 5월에 그러니까 임신 6개월 된 저희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추가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제가 북한에서 했었던 일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광업 사업을 좀 했었고요. 정당에는 당초 법제 때문에 망하기는 했지만은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탈북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계기가 됐고, 또한 기본적으로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내와의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차차 말씀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김일혁입니다. 탈북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사전부터 여러 가정의 문제점들이 많았지만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문제는 저희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농장원이었어요. 농장원이라는 출신 성분과 나의 신분은 노동자라는 출신 그런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법제에 의하면 이게 함께 이런 출신 성분끼리 함께 결혼을 하면 둘 다 농장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조선시대 때 천민과 양민 같은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물론 뇌물 공약도 많이 해봤고 수년간에 걸쳐서 신분 세탁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2022년쯤에 김정은의 방침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들을 처벌을 할 때 대한 그런 방침이었죠. 근데 제가 제 와이프의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물도 많이 들여봤는데 순간적으로 해결받아서 그래서 겨우 풀려나는 정도에 그쳤지 획기적인 방법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탈북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실 탈북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저희 아버님 때부터 계획을 잡았었던 문제인데 15년 걸렸어요, 사실상. 15년 동안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아버지의 의도를 받들지 않아서 사실들 때문에 탈북이 좀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나니까 15년이 걸린 거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제 와이프와의 함께하기 위한 그런 고군분투 결과 탈북을 하게 된 선택이죠. 다른 동기가 예전부터 쌓이고 쌓인 채증은 엄청나죠. 제가 북한에서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적지 않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타격을 받았던 충격적인 일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황해남도 옹진광산이라는 그 금광산인데 일제 때부터 운영했었던 금이 나오는 그런 광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금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초기에는 직원 5명부터 시작했었던 일이 나중에 활성화돼서 35명까지 있었죠. 근데 직원들에게 물론 국가에서 주는 월급은 월 1,500원에서 3,000원 안팎이지만은 저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월급은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312라는 그러니까 312라는 상무 그룹바가 있었는데 이 그룹바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비사회주의를 한마디로 장악, 통제하기 위한 그런 그룹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2일에 장군님의 방침으로 결성됐다는 그런 비사회주의 그룹바인 거죠. 그래서 312 상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연합 검열인데 이 상무 자체가. 그래서 중앙당 검열에 거기 걸려들어서 당시에 직원 35명을 한마디로 사회주의 헌법상 노동력 착취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던 사업장 몰수되고 그리고 구속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안에 교화까지 가게 된 위기에 처했댔죠, 제가.
그 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벌어놨던 돈 다 쳐넣어서 뇌물로 수습했고, 또 하던 사업장 다 빼앗겼고, 그때 제가 엄청나게 정말 쓰디쓴 그런 쓴맛을 느꼈죠. 그래서 이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감이 그때 가장 크게 표출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정말, 그때 당장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면 그때 탈북을 하고도 남았던 상황일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그때 살기 싫어서 정말 죽음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머진 마음까지 먹었던 계기였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찰서라고 볼 수 있는 북한에는 당시 보안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안소에가 신분 등록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 등록 과장이 있고 그 밑에는 수하의 지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거주 이전이나 주민증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개인 개인의 거주 지역과 일하는 곳이나 뭐 출생지나 뭐 누구의 자녀라는 거 이런 모든 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대장을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신분 세탁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본래부터 이 사람의 출신이 농장원이 아니고 노동계급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단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 걸려요. 그게 쉽게 그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거를 비준해주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명령서 같은 게 떨어져서 파견장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파견장이 떨어지면은 중앙이 있고 도가 있고 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가 있고 최말단이 리인데 여기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서 명령서 같은 그런 파견장이 내려오면은 이 사람 일하던 그 본래 직업에서 이 사람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농장원 신분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노동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본래가 노동자였던 것처럼. 이 과정을 제가 준비하다가 거의 무르익고 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 떨어진 방침이 사실혼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이에요. 사실혼 관계로 제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 뭐 김밀력이와 이미령이가 결혼을 했다라는 게 전산에가 떠버리면 거기서는 출신 성분이 뭐냐를 까보거든요. 그때 이미령이라는 여자가 출신 성분이 농장원이면 김밀력이가 똑같은 농장원이 되고 말아요. 김정은의 지침이 떨어지면서 이게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분 세탁을 도와주던 그 기관의 간부들 역시 목을 내놓기 싫다고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아주 남한으로 탈북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면 어쩌면 지금 그 처벌로 교화소행을 가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농장원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게 농장원이에요. 본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지었으면 그 가문은 농장원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 세탁이 안 돼요. 이분들은 도시로 뭐 이사를 제 맘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가면은 헌법을 위반한 거 돼요. 그리고 설사 갔더라도 뭐 당장 뭐 집이 없으면 설사 도시에 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거주까지는 안 되지만은 무소속으로 있더라도 정당에는 농장으로 일을 나가야 돼요. 이게 사회주의 법제예요. 북한 법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노동계급은 그러니까 노동자는 한마디로 본래부터 조상들 때부터 도시에서 살은 사람들, 도시에서 살면서 공장 기업소 같은 데 다니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대대손손 자녀들이 그렇게 노동자로 사는 거죠. 차이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탈북을 한 거는 2023년 5월 6일 밤 10시에 떠났고요. 저희 가족이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바로 연평도 앞이에요. 거기가 연평도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위치인데 우린 해상경보 타임인가 썰물 타이밍을 노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경보가 들어오면 북한 경비정이 항상 NLL 부근에 나와서 정박을 하고 있어요. 닷을 놓고 아예. 그러니까 탈북 행로를 막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해상경보가 들어오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철수하거든요. 철수했을 때 우리는 얘들이 철수해서 부둣가에 정박하고 있을 때 썰물 타이밍에 물이 빠지고 나면 정박한 그 배가 바닥에 닿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도망가는 어선을 발견하더라도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노려서 썰물 타이밍에 우린 나온 거예요.
항상 제가 북한 날씨는 엉터리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해난다고도 비 오고 비 온다고도 해나고. 그러니까 밤 9시 58분에 나오는 2분짜리 한국 라디오를 이렇게 전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날씨 정보를 파악했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는 이렇게 NLL을 넘어오는 그 순간까지 항상 조속 운행을 했고요. 북한의 레이더망이가 얘네가 항상 감시하는 군인들이 일을 하는 그 시스템 파악을 한 거예요, 사전에. 어떤 물체가 빠르게 이동을 하면은 뭔가 배가 이동한다는 걸 느끼고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쭉 확대를 하면은 배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한마디로 소행을 하면은 이게 배인지 바다 위에는 항상漂流하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뭐 부표 같은 것도漂流하고 하니까 이게 배인지 쓰레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속 운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속으로 왔다면 불과 20분 거리거든요. 근데 조속 운행을 하니까 2시간 걸린 거예요. 2시간 만에 대한민국 NLL을 넘어서 대한민국 넘어왔고 또한 이 과정에 좀 추격을 받았던 상황도 있었어요. 추격을 받았던 상황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인양되면서 그 특전사 그 분들한테 우리가 구조됐거든요. 처음에 만난 그 특전사 그 장교분께서 우리 하나님께 엄청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시는 모습이 레이더가 포착이 됐는데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뒤에서 어떤 배가 표적에 추격을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 친구들 무사히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소리에 왠지 그냥 마음이 녹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분이 잘 오셨습니다. 화이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코끝에 찡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딘 첫 인상이었죠, 그때가.